안녕하십니까. 명도술수련원 대표원장 임종열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에서 시작되어서 우리나라까지 수백만 명의 성인 남자들이 이 입궁섹스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정력을 낭비하게 만든 희대의 사기극과 같은 멍청한 이야기, 입궁섹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하다 보면 별의별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만 저는 이 입궁섹스라는 이 단어를 머릿속에 지운 지가 한참 되었는데 아직도 입궁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꽤나 있구나 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자, 입궁섹스가 무엇일까요? 자궁 경부 속으로 남자의 페니스가 들어간다라는 이론인데요. 일본에 있는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창안을 했다 해서 수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아주 히트 아닌 히트, 엉터리 히트를 쳤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되는 줄 알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시도를 하고 아직도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참 다 큰 어른으로서 참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 또 그쪽의 사람들이 또 공격이 들어올 텐데, 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입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엉터리적 요소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입궁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자의 정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정자가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길이 자궁 경부의 구멍이죠. 그쪽으로 정자가 들어가서 난자랑 만나서 임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임신이 돼서 이제 아기가 자라 나오는 것이 자궁인데 그거를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쇠봉 막대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검진을 하거나 어떤 의료적 시술을 할 때 그 자궁 경부를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궁 경부를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관으로 넣고 그 다음에 점점 큰 굵은 관으로 계속 여러 차례 집어넣어 가지고 몇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 정도로 단단하고 견고한 조직인데 그 조직에 귀두를 집어넣는다? 참 가물어칠 일이죠. 의학적으로는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적으로는 크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되겠죠. 자궁의 크기는 요만합니다. 높이는 한 7, 8cm, 위에 제일 넓은 곳이 한 5cm, 그 다음에 밑으로 한 3. 몇 cm. 자, 요 정도 되는 3cm 정도 되는 게 우리 남자 귀두의 끝하고 비슷하죠. 귀두의 크기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귀두보다 어쩌면 더 작은 이 경부에 귀두가 들어간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아이를 출산하지 않은 여자애를 표시하는 동그랗게 폭 파진, 여기 이렇게 생긴 경부는 출산을 하지 않은 경부입니다. 출산하게 되면 이게 쭉 찢어지죠. 사이즈는 요만한데 임신이 되지도 않고 일반적인 상태에서 이거보다 훨씬 더 두꺼운 귀두를 가진 남자의 페니스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상식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크기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경도가 자궁이 더 우리 페니스보다 더 단단합니다. 조직 자체가. 그런데 더 단단한 조직에 물렁한 조직이 들어간다?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입콩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으로는 표현이 될 수 있으나 기두가 자궁에 들어갈 일은 전혀 없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자면 자궁 경부에 기두가 이렇게 짜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짜부가 돼서 붙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붙여 놓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자궁이 입이 아니라 옆에 접은 가능하다. 접봉은 가능하다. 그러나 입은 안 된다. 이렇게 딱 정리를 내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끄자.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궁 경부에 기두를 붙이는 것, 밀착시키는 것, 밀착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거기까지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자궁이 이렇게 똑바로 우리 페니스하고 같이 일자로 나란히 있는 경우도 없다. 어떻게 있냐, 자궁은? 이렇게 서 있다. 페니스 들어가는 각과 거의 90도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자궁의 그 경부에 구멍은 밑에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 페니스는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얘랑 만날 일도 거의 없다. 그러므로 우리 페니스는 자궁의 경부에 해당하는 이 옆구리 부분, 또 이 밑에 부분, 이런 자궁 경부가 나와 있는 이 옆구리 부분, 우리가 영어로는 쿨데삭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자궁의 옆단, 자궁의 자궁에 내려와서 질로 이어지는 이 끝자락 부분, 막다른 골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자궁과 자궁 경부와 질이 만나는 이 끝자락 가장 가까운 곳, 이 부분, 지금 요 모형에서 보는 이렇게 자궁자리와 경부가 만나는 이 살, 만나는 요 부분, 이 부분이 페니스의 기두가 가가지고 거기를 자극해서 바짝 붙여 있으면, 이런 부분에 바짝 붙여 있으면 그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감각들이 나온다. 그런 느낌이 난다. 그래서 어렵게 엉터리 이것을 이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 갖은 수단을 다 써도 안 되는 것, 불가능한 것을 논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경부 옆구리를 자극하는 경부 옆구리 접궁법에 대해서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위부터 아래까지 우리가 다 자극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자궁이 있는 이 중에서 어디가 내 여자는 여기서 쾌감을 느끼는지, 이쪽에서 느끼는지, 중간에서 느끼는지, 아래에서 느끼는지, 저 밑에서 느끼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간파를 하셔가지고 내 여자의 성감대, 자궁의 성감대, 위인지 아래인지 옆인지 이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그쪽을 자극을 해주시는 게 정답이 됩니다. 자궁을 자극할 때 어디 가면 좋은지, 어느 정도 깊이가 좋은지, 저 뒤가 좋은지, 앞이 좋은지, 조금 세게 하는 게 좋은지, 부드럽게 하는 게 좋은지,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서 우리는 접궁 섹스를 하셔야 합니다. 질섹스와 접궁 섹스, 이 두 가지를 잘 버무려서 자극을 주게 되면 우리 여자는 황홀에 빠지고 쾌감에 몸소리 치는 겁니다. 여자가 뿅 가고 뿅뿅 갈 수 있는 방법은 질과 음액에서 질 쪽으로 내려오는 길과 또 안쪽에 있는 자궁, 이 세 군데를 어떻게 잘 요리하고 관리하고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르가즘이 음액 오르가즘이라는 게 있고 질 오르가즘이 있고 자궁 오르가즘이 있는데, 내 여자가 이 세 군데 오르가즘을 어디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아시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내 여자를 어떻게 자극을 했더니 확 좋아하더라,
어떻게 했더니 싫어하더라? 어떻게 했더니 아프더라? 어떻게 하니까 지루해하더라?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하수입니다. 그래서 섹스 하실 때 술 먹지 마라, 배부르게 먹지 마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신경이 다른 데 쓰이니까 그런 거를 쓰이지 말라고, 이 부분에 집중하시라고 그런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자, 자궁 이렇게 생겼고 경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경부를 우리가 큰 페니스가 가가지고 슬쩍슬쩍만 건드려도 자극은 멋지게 들어갑니다. 강하게 하지 않아도 부드럽게 해도 자극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입궁섹스, 입궁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남자들을 엄청 오랫동안 속여왔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정신 딱 차리시고 입궁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빨리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자궁 경부를 우리가 가서, 그쪽에 가서 자궁 경부를 자극을 하고 자궁을 깨워서 쾌감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해서 자궁이 내려와서 귀두를 건든다?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궁이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장치도 아닙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 남자가 하기에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 페니스의 실력, 그 페니스를 자유자재로 내가 쓸 수 있도록 그런 테크닉을 연마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궁의 환상에서 벗어납시다. 명도도스로는 대표원장 임종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